자, 일단 실기시험에서 이제 기능장에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화학 반응식에 이제 미정계수법도 있고 반응물과 생성물을 조정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미정계수법을 하는 것까지 다루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화학 반응식 다음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기초화학에서는 화학 반응식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중심으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실기 교재가 이제 필기 교재에서 실기에 필요한 내용들만 감추렸기 때문에 실기 이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이론들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로 충분히 좀 커버가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빈도수가 크지 않은 부분들이라서 생략한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이론 부분에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주기율표와 원소 부분에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원자량입니다. 자, 주기율표와 원소 부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의 주기율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에 이렇게 주기율표를 한번 그려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주기율표가 1번부터 20번까지 들어가야 되는 칸이라서 칸으로는 8칸, 줄로는 4줄 이렇게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하면 1번부터 20번까지의 칸이 되는데 1번부터 20번까지의 주기율표 원자의 이름만 이렇게 써보면 수헬립의 붕탄질, 산플레, 나마알, 규인, 황염, 아칼칼 이렇게 됩니다. 자, 수헬립의 붕탄질, 산플레, 나마알, 규인, 황염, 아칼칼을 그대로 한 칸씩 이름을 써보면요. 이렇게 20개가 채워집니다. 자, 이렇게 한 글자씩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필기를 붙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주기율표에 전체 채워진 것들은 우리 책의 제일 앞부분에 주기율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쪽을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페이지 관계상 이 부분에서 생략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수는 수소, 헬은 헬륨 이런 식으로 전체 원소의 이름을 확인하신 후에 이제 주기율표의 원소 기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H고요. 헬륨은 He, 그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그다음에 네온,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르곤, 그리고 칼륨, 칼슘 이렇게 하면 20개의 주기율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거를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썼냐면 원자량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원자량은 각 원소들의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질량들이 몇 그램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탄소를 기준으로 이제 무게를 서로 비교한 것입니다. 자, 탄소의 무게를 6이라고 봤을 때 수소의 무게가 6분의 1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는 이 원소들의 원자량을 원자 번호에 따라서 계산하는 공식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면 이 원소들의 원자 번호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순서대로 20번까지의 번호를 붙이게 되면 번호가 짝수인 것도 있고 홀수인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 번호가 홀수일 때는 원자 번호에다가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해주게 되고 이 원자 번호가 짝수일 경우에는 원자 번호 곱하기 2를 해서 이 원자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맞지 않는 예외 원소는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는 이 위에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게 맞지 않는 5가지는 일단 수소, 그다음에 베릴륨, 그다음에 질소, 염소, 아르곤 요 5가지는 이제 곱하기 2 플러스 1이나 곱하기 2가 잘 맞지 않는 그런 원소들입니다.
일단 곱하기 2나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해서 원자량을 한번 찾아보면요. 예를 들어서 헬륨. 자, 이쪽에 헬륨이 있는데 2번 헬륨의 경우에는 짝수이기 때문에 이 짝수 숫자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4가 나오죠. 이 4가 이 원자의 질량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 자주 나오는 이제 원자량이 산소인데요. 탄소나 산소 이런 부분인데요. 자, 탄소, 산소 모두 6이랑 8로 짝수이죠. 짝수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원자량이 됩니다. 8에다 곱하기 2를 하면 16, 6에다 곱하기 2를 하면 12가 되니까 이렇게 원자량을 구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과 같은 경우에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인데 홀수니까 곱하기 2 플러스 1을 했을 때 23이 되니까 나트륨의 원자량은 23이구나. 이렇게 해서 계산을 쭉 해보시면 제일 앞쪽에 있는 그 페이지에 주기율표와 같은 원자량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원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수소의 경우에는 1번이라서 1은 홀수이기 때문에 1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하면 3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실험한 값으로 봤을 때 수소는 3을 가지는 것보다는 1을 가지는 게 더 많았습니다. 대부분 1을 가지기 때문에 수소는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베릴륨의 경우에는 4번이기 때문에 4번은 짝수죠. 짝수는 곱하기 2 하면은 원자량이 되는데 밝혀진 값이 9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곱하기 2를 하지 않고 따로 9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질소는 7번. 7번이라서 홀수는 곱하기 2 플러스 1을 했을 때 15라는 값을 가지면 좋겠지만 밝혀진 값은 14라서 이렇게 별도로 14가 됩니다. 염소는 17번이고요. 17번은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할 수 있는 홀수죠. 홀수를 했을 때 35라는 값이 나오는데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값은 35.5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0.5를 꼭 붙여주셔야 계산값이 완성이 된다는 거를 이제 꼭 유념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르곤은 18번인데 이제 원자량이 40이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공식대로 하시고 수소, 베릴륨, 질소, 염소, 아르곤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원자량을 알아두시면 이 값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증기 비중이라던가 원자량, 분자량을 실제로 구하기도 하고 또 추측을 해서 찾을 때 어떤 위험물인지 찾을 때도 많이 쓰이는 거니까 자동으로 이 계산하는 값이 쭉쭉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원자량이라는 것은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 12를 기준으로 비교한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대신 이런 물질들, 수소든 아니면 수소랑 산소가 결합한 물이든 이런 것들이 1몰 정도가 모여 있으면 이때는 어느 정도 질량을 가지는 정도의 많은 단위가 된다라고 해서 이 개수들이 1몰에 만나면 g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산소가 이렇게 있죠. 산소가 O2인데 16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32가 됩니다. 자, 32라는 분자량을 가지는데 이 32라는 뜻은 어떤 뜻이 되냐면 32g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O2가 1몰계가 있을 때가 32g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1몰이라는 것은 이 산소 O2라는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수가 모여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연필 12개가 묶여 있으면 한 다스, 신발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합쳐져 있으면 한 켤레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일종의 단위예요. 근데 6.02의 10의 23승계는 숫자로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값입니다. 근데 우리 산소의 무게를 느낄 수 있나요? 산소는 굉장히 작은 값인데 그 정도로 이제 분자나 원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개수가 모여져야 그나마 그램 정도의 질량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원자나 분자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단위가 없지만 꽤 많이 모여있는 경우에는 g을 붙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몇 몰인지 구할 때
이런 것들을 쓸 텐데요. 자, 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어로는 MOL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기호로는 N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위에서 예로 들었다시피 산소가 32g이 있을 때 1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산소가 64g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몇 몰일지 구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2g이 1몰이기 때문에 64g은 2몰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비례식으로 생각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숫자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조금 복잡한 소수점이 나오는 숫자가 돼버리면 이렇게 비례식으로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몰수를 구할 때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 그래서 분자량은 우리 대문자 M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질량은 weight의 W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산소의 분자량이 32g per 몰이고 그리고 이 산소가 64g 있을 때 몇 몰인지 궁금한 거라서 분자량분의 질량을 통해서 2몰이라는 걸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몰수를 구할 때는 N은 M분의 W,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을 통해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량을 가지고 이제 증기비중을 구할 때 증기비중은 공기의 밀도를 기준으로 해당 기체가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밀도끼리 비교한 거기 때문에 분모에도 밀도의 단위, 분자에도 밀도의 단위라서 똑같은 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소거될 수 있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증기비중을 구해라. 증기비중이 0점 몇이다. 증기비중이 1점 몇이다. 이런 식으로 증기비중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물질을 29로 나눠준 이제 그 값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증기비중은 29분의 기체의 분자량으로 구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필기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제 실기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문제를 통해서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수월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화합물의 질량을 분석한 결과 나트륨이 58.97%, 산소가 41.03%가 있었대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00g이라고 치면 나트륨이 58.97g 그리고 산소가 41.03g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나트륨 하나는 얼만큼의 질량을 가질 수 있냐면 주기율표상의 원자량을 통해서 봤을 때 나트륨은 11번이기 때문에 11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한 값인 23이 원자량이 됩니다. 즉 나트륨 23g은 1몰과 같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산소 O2가 아니라 그냥 원자로서의 산소입니다. 자, 산소 O 하나의 원자량은 16g입니다. 자, 16g은 산소 1몰개가 모였을 때 16g이 된다.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러면 나트륨이 58.97이 있고 산소가 41.03이 있을 때 얘네들은 몇 몰일까? 몰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냐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경우에 이 물질의 고유한 원자량인 23이 이렇게 밑에 가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값을 위에다, 질량을 위에다 써주면 이렇게 나눴을 때 분자량분의 질량이 돼서 몰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산소의 경우에도 밑에가 16, 분자량이고 위에가 질량이라서 이제 분자량분의 질량을 해서 몰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값이 거의 소수점이 나오면서 끝에 자리는 조금 다르지만 2.56 어떤 거, 2.56 뭐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약간 비슷하죠. 자, 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로 봤을 때 이 둘은 1대1로 결합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합물은 N과 O가 서로 1대1의 몰수 비로 결합한 분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대신 이 화합물의 분자량은 78g per 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씩 모였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는 39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39라는 게 몇 개가 더 모여야 78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39에 곱하기 2를 했을 때 78이 됩니다. 즉 NA도 2개 있고 O도 2개 있을 때 78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한 분자의 비율,
그리고 몇 개씩 결합했는지 분자량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도 부분입니다. 농도는 이제 이 계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많이 쓰이게 될 거고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해당 물질의 질량을 구할 때 또는 뭐 몇 퍼센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자주 쓰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한 가지 요소로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들 나올 때마다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농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실기 시험에 나오는 것들로 중심으로 봤을 때는 몰 농도, 노르말 농도, 몰랄 농도, 그리고 몰 분율, 몰 농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몰 농도라는 것은 기준이 용액입니다. 용액이라는 것은 소금물로 쳤을 때 소금과 물이 다 섞여 있는 상태, 즉 용매와 용질이 다 섞여 있는 상태를 용액이라고 봅니다. 자, 이 다 섞여 있는 상태가 1리터일 때 그 안에 용질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가 몰 농도라는 정의가 되겠고요. 노르말 농도의 경우에는 용액 1리터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 당량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그램 당량수라는 것은 자, 용액 1리터 안에서 이제 몰에다가 당량을 곱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인데 자, 예를 들어서 산이라는 것이 뭐 이런 염산도 있고 황산도 있고 이런데 염산의 경우에는 HCl입니다. HCl은 물에 녹았을 때 H 하나, Cl 하나가 나온다고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H가 한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당량이라고 부르고요. H2SO4의 경우에는 물에 녹았을 때 H가 2개, SO4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H가 2개 나오니까 2당량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몰짜리 이제 염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당량수를 구할 때는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1몰짜리 황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량수를 곱해야 된다 하면은 2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곱해주면 노르말 농도가 됩니다. 즉 앞으로 노르말 농도를 계산을 할 때는 몰 농도에다가 그 물질의 당량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몰랄 농도는 여기는 보시면 용매예요, 용매. 그쵸? 용액이 아니라 물반 계산하는 용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매 1kg 속에 용질이 몇 몰이 들어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몰 농도, 노르말 농도와 다르게 몰랄 농도의 기준은 용매가 된다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몰 분율은 그 안에서 전체 몰 중에 해당 몰수가 얼만큼인지를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질산 수용액이라고 봤을 때 뭐 질산이 얼만큼 있는데 그 안에서 질산 수용액이라는 것은 질산 HNO3에다가 물을 섞은 상태인데 그 안에서 질산이 얼만큼 있는지 몰수로 물도 몰수로 질산의 몰수를 통해서 전체 분의 해당 물질의 몰수를 해줬을 때 분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몰 분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몰 농도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아래처럼 되는데 몰 농도의 식으로 나타낸 부분이 요거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기시험에서는 용해도에 대한 부분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우리 필기시험에서 많이 봤었죠. 이 고체의 용해도는 용매 100g에 얼만큼 녹을 수 있는지 용질이 녹을 수 있는 그램수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커피를 타려고 이제 물을 받았을 때 찬물에 커피 믹스를 하나 타는 거랑 뜨거운 물에 커피 믹스를 하나 타는 거랑 뜨거운 물에 더 커피가 잘 녹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고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잘 녹아요. 그거를 화학에서는 용해도가 높아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녹일 때 기준을 용매, 즉 물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물이 되는데 물 100g 중에서 용질이 얼만큼 녹아 들어가는지를 가지고 녹아 들어가는 용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해도가 높다.
작으면 작을수록 용해도가 낮다. 그래서 뭐 일류위험물이나 이런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은 용해도가 높지만 기름, 뭐 사료위험물 이런 것들은 용해도가 낮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용해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용해도에 따라서 이 녹을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과포화 용액, 이 녹을 수 있는 양보다 적게 들어가면 불포화 용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용해도를 구할 때는 용해도라는 값 자체가 용질의 값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용매의 값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용해도가 50이다라는 것은 물 100g이 있는 상태에서 용질이 50g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용액의 경우에는 용매 플러스 용질을 해서 150g이 된다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죠. 뭐 70도씨에서 용해도가 50이라면 뭐 30도씨에서 용해도가 30이다. 이때 얼만큼이 석출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는 자, 70도씨일 때 용매 100g 중에서 용질 50g 이렇게 녹아 있어서 총 용액이 150g인 상태에서 30도씨로 갔을 때 100g 그리고 30g에서 130g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에 커피를 녹였을 때 차가운 물에 커피를 녹였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70도씨에서 50g만큼 녹아있던 게 30도씨로 낮추게 되면 그만큼 녹지 못하고 남는 양이 생깁니다. 30g만 남고 여기에 차이가 나는 20g만큼은 녹지 못하고 이제 용질로 고체로 석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